안녕하세요. 국립순천대학교 김선미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주제는 중국 초등융합교육과정의 특징과 사례 분석입니다. 제1저자로는 이구상 선생님, 중국 우한 커뮤니케이션 대학의 강사 선생님이시고요. 제2저자이면서 교신 저자인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초등융합교육과정의 특징과 사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2001년 6월에 기초교육과정 개혁 개요라는 문서를 공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새로운 변화를 알리게 되는데요. 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시행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중국 교육과정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교육과정 개혁의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교과 지식과 아동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경험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학교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목 지식을 지금까지 지나치게 강조하던 교육에서 벗어나서 이제 학생들의 실생활과 체험 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교육과정 기반의 초등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교과목의 수를 축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과목의 수를 최소화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려고 했고요. 또 주제를 이제 몇 가지 제시를 하고 통합 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의 접근을 통합교육 주제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과 지식 내용에 있어서도 포괄성과 구체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울리는 주제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구성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포괄적인 주제 하에 또 내용의 구체성을 띠고자 그렇게 도모하였습니다. 교과 내용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이 골고루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또 교과 지식이 생활 중심, 아동의 경험과 삶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제 강조를 했고요. 또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교육과정의 통합적인 주제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 문화 및 자아라는 주제,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런 커다란 주제 하에 모든 교과 내용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학생들의 실생활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교과 지식을 깊이 연결해서 숙고하는 그러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교육과정 문서상의 공포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을 실시한다는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효과는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학교 교육과정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실질적인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는 파급력이라든지 실행상의 강제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 후 이제 10년이 지난 2010년에 이제 중국 교육부에서는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 및 발전 계획의 개요라는 문건을 다시 또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학생들의 종합적이고 질적인 수준의 교육 과정의 실천,
또 커리큘럼 통합의 문제, 이것을 좀 더 이제 한 단계 더 높이고 구체성을 띠고 학교 현장에 가져오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시행했던 것보다 보다 강력한 문구로 또 구체성 있는 어조로 수정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교육과정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2000년도 이후에 어떤 통합적 교육과정을 실행을 하려고 한다든지 학생들의 삶과 연결시키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전반적인 기조는 한국 교육의 그 변화 과정과 크게 차이점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고 어떤 큰 방향에 있어서는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융합교육의 개념에 있어서도 중국에서는 융합교육을 교과 지식의 내용과 내용의 융합에 한정짓지 않고 교사교육 시행에 있어서 또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의 목표, 내용, 교수 방법 이런 것들이 유기적인 연결과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실천의 다방면에 걸친 융합교육을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실습 활동 영역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습 활동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 교과 영역과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탐구 활동이나 체험 활동이 종합적인 그런 활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학생들의 도덕성이나 지성, 체력, 미학과 노동 등의 영역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종합적인 인성, 자질 함량을 목표로 하는 그 주제를 선정해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 활동과 실습 활동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여전히 그 실제로 이렇게 그 이제 교과가 통합을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융합되고 연결되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무엇인지, 어떤 형태를 띠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이해가 아직도 적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2014년이 되면 중국에서는 이제 교육과정의 질적 변화를 한 단계 더 높이려는 그런 시도로서 또 새로운 교육개혁안을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2001년도와 2010년도에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실질적으로 양질의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라는 비판은 일부에 있고요. 그래서 2014년 이후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안을 심층적으로 제시하고 이제 공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특징적인 점이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역량 중심 융합교육과정, 이것을 채택을 해서 2014년에 처음으로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중국 교육부에서 전례 없이 어떤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전과 달리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강력한 권고사항으로서 진행을 해온 것입니다.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은 2015년에 우리나라 이제 교육과정에서도 핵심 역량을 처음 도입하기 시작을 했고, 이 핵심 역량 중심 교육이라는 것은 OECD 국가에서도 이제 핵심 역량을 교육의 기본 아젠다로 채택을 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OECD 국가 등 세계 교육의 이제 방향성에 있어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떤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고 같은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교육부에서는 이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또 이제 기존의 교과 영역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분야가 도덕, 체육, 미학교육,
또 노동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 지식 영역은 이러한 도덕, 체육, 미학, 노동교육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통합되는 과정에 핵심 역량을 중심에 세우는 거죠. 예를 들자면 창의적 사고 역량이라든지 정보 수집, 창출 역량, 또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과 같은 그런 어떤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교과목의 내용과 지식, 활동들을 함께 아울러서 묶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중국의 학자들의 이러한 2014년 교육개혁안에 대한 반응은, 교육과정 통합은 이제 대세가 됐고, 이 핵심 역량이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과정은 삶의 문제를 현실 상황에 따라 설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문과 학문 간에 제공되는 공통의 상식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과에서 다루는 사실들은 유사한 항목들끼리 병합하고 목표, 내용, 교수법, 평가 등의 측면에 있어서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역량 중심의 통합교육이라는 것은 교육과정 개발의 DNA다 할 만큼 중시 여기고, 이 핵심 역량 중심의 통합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2014년 이후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내용면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처한 현실의 실제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적응을 하고, 또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2014년도, 2000년도 이후에 한 10여 년간의 교육과정, 중국의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오고 있는데, 이후 2014년 이후의 문건에서는 융합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융합교육과정과 통합교육과정의 분명한 차이는 문건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보다 더 통합의 정도를 더 강하게 강조하는 것으로서 융합교육과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중국 융합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대로 도덕교육, 또 신체, 노동교육,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도, 또 이제 그 실행학습,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한 실행학습, 응용학습, 창조적 학습이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교육적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기본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추구하는 이상형으로서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과 사회개혁의 핵심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인재, 이것을 추구하는 이상형으로 봤고요. 또 중국 교육에서 목표로 삼는 이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학습에 대한 열망과 지식, 기술 습득, 탐구 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협동 정신 및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미적 감성을 표현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기본 목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본 목표로 제시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책임감을 갖춘 인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춘 인재, 즉 인내와 용기, 근면과 투쟁의 진취적인 정신과 교육을 준수하는 자세, 연대감, 우애,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인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양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제 총 수업 시수를 많이 이제 종합교육과정으로 융합을 하면서
총 수업 시수를 축소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 수도 이제 축소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도덕과 기존에 있었던 도덕과 생활이나 도덕과 사회 이 두 가지의 교과 영역을 도덕과 법치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교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 댄스, 미술과 같은 예능 쪽의 교과 영역, 또 드라마, 영화, 텔레비전 같은 분야의 어떤 이제 교과목 영역을 모두 묶어서 예술교육과정이다라고 하나로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실습활동이라는 것은 이전부터도 강조가 되어 왔지만 종합실습활동의 영역을 이제 오히려 크게 더 확대하고 또 분리해서 강화를 하게 되는데요. 종합실습활동은 노동교육으로서 또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 또 이전에 있었던 과학 정보기술 교육 분야는 통합하지 않고 오히려 분리해서 더 그 과학과 정보기술 부분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데 이제 중국의 2014년 이후에 교육과정의 개정 특징은 핵심 역량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또 세부적인 교과 내용보다는 중요한 개념과 주제 중심의 융합적인 내용의 지식을 설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중심 교육,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교육 방법면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실질적인 학생들의 체험 활동과 연결되는 교육 방법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의 기본 목적에 있어서 중국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는 사회주의에 입각한 사상, 그리고 조국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가 사실 우리와는 다르지만 교육과정의 기본 틀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구성주의적인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는 또 유사한 방향성, 교육과정 개혁의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러한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이제 칭화 부속 초등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화 부속 초등학교와 그 밖에 몇몇의 이제 대표적인 학교에서는 이제 융합교육과정의 시범학교라는 것으로 선정이 돼서 타 초등학교보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실시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나의 모델 학교로서 시행을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초등학교에도 이렇게 확산을 해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칭화 부속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틀을 1 플러스 X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다양한 주제를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X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주제들을 융합하고 연계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플러스 X의 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 운영은 생활 중심, 생활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그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특히 스포츠와 독서 교육을 강조한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학교의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 기왕리완 국제초등학교라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학교는 이제 통합의 기본 원리로서 핵심 역량을 일단 맨 위에 세우고 그리고 수학, 영어, 체육 과목을 중심으로 또 종합 실습 활동을 중심으로 나머지 과목들의 내용을 연계시키는 방식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을 구심점으로 해서 학제 간 통합을 포함한 대단위 교육 과정을 연결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어 이제 교과서, 이제 어학 교육에 관한 이제 교과서 하나를, 하나의 단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역사, 지리, 사회, 또 언어 의사소통 관련된 또 이제 과학적인 내용 이런 것이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기양리완 국제초등학교의 3학년 교육과정에 의해서는 연 패턴으로 세상 보기라는 주제로 이제 그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 주제 단원의 목표는 집단의식과 책임감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룹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제 연 패턴을 만들어 보고, 연을 만들고 연을 날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을 아울러서 같이 이루고 협동학습을 이루어내고 각 교과 지식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을 잘 날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연이 잘 날아갈 수 있을까 하는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연이 날아가는 원리,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연의 그 패턴이나 문양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미술 과목 이런 것을 또 연결시키고, 연을 만드는 다양한 소재, 재료 이런 것의 특질을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아동들이 디자인, 또 이제 소재, 또 협동학습, 또 연과 관련된 시집기를 한다든지 글쓰기를 한다든지 함으로써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종합적인 이제 그 활동을 이제 연만들기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 충칭시의 자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 교과목을 5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통합의 주제는 미래 발전과 기술, 예술 및 미학, 스포츠와 건강, 독서 및 생활, 또 수학과 과학 실습, 이렇게 5가지 분야로 모든 교과 내용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커다란 타픽 아래에 교육 과정의 또 구체성과 다양성,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이제 흥미와 적성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교육 과정을 또 운영을 하는 방식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이제 융합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어떤 하나의 방식이 국가에서 제한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각 학교에서 시범학교나 모델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시행을 하고, 그중에서 성과가 가장 좋았던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체에 보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이제 융합교육 과정에 대한 다양한 안은 제시가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 현장에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효과를 보는 단계까지는 아직 접어들지 못하고 시범적인 운영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교육 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 과정의 개발, 그리고 문서적인 이제 교육 과정의 작성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통합식 교육 과정이 여태까지 실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 그리고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육과정 모델 개발 측면보다는 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교사의 역량 강화를 하는데 더 이제 많은 그 노력을 투입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중국의 초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합교육 과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운영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느 시점 정도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